안동잖아. 안동잖아. 네, 네. 그 저기로 한 거잖아, 지금. 네. 유니 걸로. 네.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주식 미치다 있었죠. 됐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입을 잡고 그렇게 해야 돼. 뭐라고요? 자, 한 1분 정도 뒤에 행사를 진행할 거니까요. 자리를 잘 잡으시고 뒤에 약소하지만 먹을 게 좀 있으니까 앞에 미리 갖다 놓으시죠. 음료수하고 떡하고 바나나하고 좀 준비했습니다. 다 되셨나요? 아 근데 우리 애기가 안 와갖고 오늘 저기 애기가 오기로 돼 있는데 애기가 아직 안 와갖고 그냥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앉아주시죠. 지금부터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절판 기념 파티 및 팟캐스트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참 아주 후진곳까지 오셔갖고 교통이 좀 안 좋더라고요.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6월 10일 날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을 출간을 하고 드디어 절판이 됐습니다. 절판은 쉽게 얘기하면 솔드아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완전히 책이 다 나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책이 안 팔리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이 너무 잘 팔려갖고 내년도에 그 업그레이드 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암시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보는데 아마도 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책을 낼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잘 준비할 거고요. 어쨌거나 조촐하지만 오늘 행사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와 같이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옆에 계시는 우리 이한영 교수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런 일을 크게 오랫동안 준비한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는데 절판 얘기 하다가 절판 모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까지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날씨도 여기 아니 좀 쌀쌀하고 사실 전 고등학교를 바로 이 앞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네 안 사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정말 이 동네에 다시 왔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미국 주식이 척박한 투자 환경에서 17년째? 네. 17년째 묵묵히 미국 주식만 파고 있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 또 요새는 이사라 그러니까 장우석 이사님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저가 최근에 이제 시즌 2를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MJ 님이 아마 궁금할 수 있어갖고 그분이 또 오셔갖고 일단 같이 좀 얘기할 겁니다. MJ는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이분이었구나. 대부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짐작으로. 그래서 일단 같이 좀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근데 전화 본부장은 그래도 TV에도 가끔 나오고 저는 자주 나오고 다른 사람이 있지만 MJ를 아는 거는 본부장만 아는 거지. 아, 그래요? 그 친구는 어디 나오는 친구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렇군요. 한다고 네,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를 좀 알아. 안다고 해서 자동차를 알지만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0.00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MJ를 아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오늘 오면서 기사 하나 읽었는데 제가 세미나 때 주로 하는 얘기인데 3분기에 있잖아요. 3분기에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분기에 우리 해외 주식이 아니라 해외 여행 여행 경비죠. 경비가 7조 8천억 원을 썼대요.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쓴 겁니다. 3분기 동안만 한 분기 동안만 거의 한
8조 원 정도를 썼거든요. 8조 거기에 원이요? 8조 원. 8조 원. 오늘자 뉴스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나중에. 거기에는 순수한 여행 경비, 비행기표, 체류비만 포함이 된 겁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드디어 이제 해외 주식이 시작한 지 16년 만에 이번 올해에 해외 주식 예탁 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죠. 주식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유한 주식 금액이 첫 10조 원을 넘어갑니다. 10조 원. 첫 10조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16년 만에. 근데 그 금액이 잘 이해 안 가시죠?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전체 시가총액이 1,800조 원입니다. 1,800조 원. 1,800조 원인데 10조 원이라고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겁니다. 사실은 뭐 한 0.5%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저희가 또 해외 물건도 많이 사고 또 우리가 이미 지금 여러분들 몸에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어떤 물건들이 옆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해외 주식이 좀 너무 좀 빈약한 게 아닌가.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저희 한국에 한 4배 정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저희 미국 주식의 답이다가 사실 그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책을 출간하고 저 교수님과 함께 많이 알려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좀 초반이기 때문에 뭐 물론 MJ님을 모르시겠죠. 근데 그렇지만 MJ를 알고 저를 알고 또 우리 교수님을 알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2018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기념 파티 하면 원래는요, 교수님. 네네. 밤에 해야 돼, 밤에. 밤에 해야지 뭐 맥주도 한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수님이 술을 증오하시잖아요. 증오하면 안 되죠.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왜 낮에 하는지를 그만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예. 저는 술을 마실 줄 아는데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잘 안 맞아요. 그래갖고 술을 뭐 맥주만 한 병 마시면 그 다음날 저녁까지 머리가 아파서 안 맞아요. 그리고 마시는 거가 저는 아까 8조 원을 썼다면서요? 네, 8조 원에. 이번 분기에 저는 한 1,500만 원 쓴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여행하고 그러냐 가족들. 교수님요? 네, 썼어요. 1,500만 원, 10,000불 정도 썼을 텐데 이게 저는 비행기 탈 때는 마셔요. 비행기 탈 때 와인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자려고 마시죠. 저는 술 안 마시고. 근데 보면 대한민국이 술을 엄청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잠깐 해드리면 대한민국에요. 술이죠, 술. 술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계하는 게 방법이 있는데요. 술은 러시아 사람이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건 이제 도수랑 계산해갖고 그런 표들이 뭐 그런 건 요즘 뭐 위키피디아나 스타티스티카 그런 거 딱 나오거든요. 요즘은 저 같은 사람 편하기도 하지만 거짓말이 잘 안 돼요.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러시아 사람 제일 많이 마시는데요. 한국 사람도 한 전체 랭킹 한 4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4위. 그러니까 도수를 다 고려해갖고. 예, 술은 여기 이제 사생활이 여기 전화 보고 안 보이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소주 있죠, 소주. 1년에 몇 병쯤 마시세요? 솔직히요. 예? 안 드세요, 안 해요? 몇 병? 소주 몇 잔? 병수. 500병 드실 거예요. 500병? 대박이네. 근데 그게 소주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성인이죠. 15세 이상 사람을 보면 1년에 평균 75병 정도 마시거든요. 75병. 그러니까 소주 기준 75병, 맥주는 뭐 100몇십 병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게 찾아보면 가끔 우리나라 세무서 관세청 이런 데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통계라는 게 무서운 게 저랑 본부장이랑 해갖고 150병을 마셔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제가 안 마시거나 안 마시잖아요. 안 마시죠. 그럼 이쪽 부인님이나 저희 사모님이나 다 양쪽에 다 앞에서 150병을 마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술을 엄청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75병을 안 드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150병을 마시고 둘이 안 마시면 그 많은 사람이 500병 드신다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데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 저희는 저녁 때 계속 뭔가 일을 하잖아요. 여기는 저녁 때 계속 일을 하니까 밤 한 1시, 2시쯤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한 3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일 때문에 안 마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사람들이 드라이하다고 하나? 드라이하죠, 되게. 뭐 쫀쫀하다는 뜻이죠. 쫀쫀하기보다는 드라이하죠. 왜냐면
조직 생활에 들어가더라도 뭐 회식하자 그러면 야 금요일은 괜찮잖아 이런 게 그렇죠. 안 통하죠. 네, 그렇죠. 금요일날 또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워낙 새벽에 한 5시 안에 회사를 못 가면 일을 너무 못하고 어떨 때는 진짜 숨 쉴 시간도 네.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바쁘기 때문에 대신 9시, 10시 되면 딱 일이 풀리죠 몸이. 그 다음부터 이제 잘 생각만 하니까 피곤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6천 명대도 이벤트를 하고 7천 명대도 이벤트를 했는데 그게 정말 죄송스럽죠. 그래갖고 자꾸 식사를 같이 하는 건을 그런 걸 자꾸 막 카페에서 쓰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뭐 카페 뭐죠? 술 마시는데 뭐라 그래? 생맥주 마시는데 호프집에 빌려갖고 뭐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저희가 도저히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어떻게 저희는 두세 명이 하기 때문에 빠른 게 의사 결정이 빠르다는 유일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저희 미국의 주식입니다. 저희 팀은. 그래갖고 11월 중에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명이다. 한 팀 한 명 딱 추첨해서 뽑히고. 근데 그분이 한 명 더 해갖고 1+1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뽑아갖고 한 전체 4명 정도 되는데 역시 저녁 때는 안 돼요. 저녁 때는 안 되고 점심 때. 네, 점심 때 뭐 강남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추첨하겠고요. 점심 때 그렇죠. 좋으시죠.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이에 토요일 날 한번 나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여기 좀 춥죠? 네. 좀 쌀쌀한가요? 네. 오늘은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말씀 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냐면 저희가 술 얘기하면 나도 술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 얘기해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떠나서. 사실 이제 저하고 둘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한 지가 한 2년 됐나 모르겠어요. 만난 지가 2년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굉장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뭐 페이스북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는 증권사 같이 상품도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일이죠. 카페가 뭐 줄기인가요? 줄기 지금? 가지인가요? 가지가 네, 가지 3단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추석 때 엄청 쉬셨잖아요, 여러분들. 엄청 놀았죠. 한 12월 정도 놀았죠?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기 이쪽을 보고 하겠는데. 많이 놀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 이런 일에 좀 순간순간 약간 이렇게 보람이 있다고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때 제가 좀 느꼈어요. 왜냐면 막 10일 할 때 그때 한 주중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액분을 했죠. 주식 분할해갖고 주가가 뚝 떨어진 건 아니죠. 3분의 1 토막이 나서 거래가 되는데 저한테 막 문자나 이런 뭐 메일이나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왜 주식이 떨어졌냐. 급락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마 12개 증권사에 딱 한 군데만 아마 미리 공지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떨어진 거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지만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딱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아프면 119를 가듯이 이 종목이 정말 왜 그런가를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그런 어떤 119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제 카페에도 글을 많이 적고 그 다음에 우리 팟캐스트에도 여러분도 아마 저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위에 뭐 미국 주식에 뭐 이런 뭐 무슨 뭐 주식 이야기 이런 거 다 지우고 제 메일 주소를 크게 적어놨어요. 올려놨어요. 제 전화번호는 적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혹시 진짜 급하다 싶으시면 저희를 찾았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뭐 그런 걸로 치면은 저희가 훨씬 더 바빠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저희를 이용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내년도가 되면 뭐 증권사라든지 증권사 밖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뭐 더욱이 그걸 다 총체적으로 종합하는 자격증까지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행사가 좀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자리니까 허심탄회하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교수님이 조금 준비한 거 많은 분들에 도움이 되실 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저도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넘길까요? 네.
예. 이건 오늘 하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종목 얘기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닌 거 다들 아시고 오셨죠? 예.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요. 제가 요새 본 것 중에 마켓워치 나온 건데요. 여기서 나온 거가 저가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내용을 보면 쿵하고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예. 근데 그 얘기를 좀 하나 드릴 텐데요. 필립 돈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건데요. 딱 이게 지금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좀 어려울 때도 있던 그런 거를 해갖고 얘네가 제목에 달 때 글을 이걸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게 내용을 좀 안에 들어가 보면 401k가 미국에 있거든요. 이게 401k가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이제 개인 연금 같은 건데 우리랑 약간 제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401k가 회사에서 그러니까 직장인을 대상하는 거고요. 직장인이 자기가 돈을 얼마 내면 자기가 되면 회사에서 또 몇 %까지 매칭 펀드를 해줘갖고 이제 연간 한도가 있고 그러다면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그만둘 때까지 해서 과세를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줄지 않고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러죠? 비과세 한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 약간 얘기해 드리면 그 트럼프가 이번에 텍스 리폼 하면서 뭐 줄인다 늘린다 하다가 이제 이번에 손 안 대기로 했고 막 그런 거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 리폼에 어떻게 바뀌냐 좋아지냐 나쁘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상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결론은 지금 어떻게 상원회를 하는 얘기요. 이 사람 얘기는 좀 넘겨보시면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원회가 아니라 저는 이게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이랑 상관없이 보통 우리도 여기에 저는 딱 맞는 얘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파티시페이트 하는 거예요. 파티시페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참가라는 건데 여기서 참가라는 거는 지금 401k가 있건 401k 아니면 개인 자영업자라면 IRA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개인 연금이 직장 아니더라도 하는 게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시페이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좌를 만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도 보면 해외 비과세 펀드 뭐 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펀드 있으면 아마 올해까지 하면 뭐 비과세 하는 게 있죠. 올해 하고 그 유지되는데 그런 게 뭐 있잖아요. 저는 은행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ETF 같은 거 몇 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뭐 미국 거 뭐 그런 거가 비과세 낼 수 있는 거 그런 항목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건데 미국 얘기지만 하여튼 당장 하라는 거예요. 파티시페이트.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전 이걸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카페에 2천 몇백 분, 2천 명 거의 다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테슬라를 예를 들면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애플? 뭐 애플 얘기 들죠. 애플이 한 160불, 150, 60불 하다가 9월 초에 9월 8일인가 그 론칭 쇼 하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많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 봐, 애플 너무 비싸. 뭐 떨어져. 나 잘 팔았어. 나 그때 그저께 잘 팔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사고 싶은데 좀 더 떨어지면 사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죠. 한국 주식으로 얘기하면 뭐 SK하이닉스라고 쳐보죠. 삼성전자로 쳐보죠. SK하이닉스가 올해 한 더블 났을 겁니다. 더블 나서 얼마 전에 9만 원인가 뭐 얼마까지 갔다 해서 또 8만 몇천 원 할 텐데 마디마디 이제 조금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두세 번 고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만 원을 갔다 가더라도 훅 떨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4만 5, 6천 원 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SK하이닉스 끝났다. 반도체는 이제 정말 고점이다 얘기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잘 팔았어. 난 잘 팔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나서 아 정말 사고 싶은데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여기 딱 보니까 저보다 이렇게 그 연세가 엄청 많아 보이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희고 다 젊으신 분 오셔갖고요. 근데 딱 보면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잘 팔고 잘 살고 잘 팔고 잘 살아갖고 돈을 번 사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에서는 거의 없다. 0.01% 봤다 그랬는데 저는 딱 2명 봤어요. 2명. 딱 2명. 딱 2명. 진짜 2명이에요. 2명. 한 명은 저랑도 아주 친하네요.
아주 친한 애죠. 그래서 저보다 1년 아래에 있고 가끔 저희가 이제 공개 행사할 때 보면 오는 애가 있어요,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와서 형 뭐 아직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 뭐 나랑 같이 놀러 다니자 이런 애가 있어요. 여기가 딱 한 명 있어요. 얘는 지금도 엄청 돈을 벌어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그런 애 있잖아요. 주식으로 읽었어요, 일가를. 진짜로. 그런 애가 있고 또 한 명은 그 정도는 아닌데 워낙 주식으로 해서 자주는 안 하는데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요. 한국 주식으로. 딱 2명 보고 나머지는 못 봤어요. 한 명 그 둘 빼놓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팔고 나서 다시 못 샀고 그렇게 살까 말까 하는 사람은 아직 못 샀죠. 아직 못 사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사긴 샀는데 훨씬 더 오른 다음에 샀겠죠. 펀드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파티시페이션 하는 얘기는 right now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팀장, 이사님, 본부장도 그렇고 저한테 또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애들 보면 저한테 그 많은 걸 다 읽고 아침 방송하고 그 많은 걸 다 읽고 뭐 포스팅 하냐 그러는데 100%는 다 못 읽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건 제가 쓰는 건 보고 읽고 어떤 거는 자세히 읽는데 이건 제가 자세히 읽었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파티시페이스라는 거는 right now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반대 사람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을 타이밍.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뭐 이거잖아요. 바이 로 셀 하이거든요. 싸게 사고 비싸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개뿔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99.9%는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돈 엄청 많이 번 사람 많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핌에서 강연을 하는 거 같더니 거기 요새 김 무슨 한인가? 그래서 엄청 또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 개미 부자 해갖고 엊그저께 혹시 주식하시는 분 보면 바이로메드가 갑자기 확 올라간 날이 있어요. 그래갖고 뉴스 찾아보시면 개미가 슈퍼개미. 슈퍼개미가 바이로메드를 얘기했고 사실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앞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날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엄청 벌었다고 많이들 강연장 오시던데 전 솔직히 그분 간담회 했어요. 그런 분은 대한민국 0.0001%다. 그 얘기 듣고 해서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예전에 100억을 벌어갖고 바이로메드를 지금 샀는데 지금 평균 단가보다 40% 정도 내려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길게 보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견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타이밍의 예술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이건 한국 주식이건 뭐 영국 주식이건 중국 주식이건 정말 마음에 있다면 right now 하는 거죠. 근데 right now를 수백억 있는 사람은 한 번에 10억 사겠죠. 그런 분 아까 슈퍼게임 사겠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들면 지금 감옥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최고 부자분 이런 분들은 한번 그래 마음에 들어? 그래 한번 투자해 보자. 100억 쏘겠죠. 보통 사람? 저는 이제 웬만한 보통 한국 주식 보면 대충 이렇게 한다 얘기하고 객장에서 얘기하면 보통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얘기면 그때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이 보면 주식을 다 고민하는 게 5천만 원을 한 방에 살려고 그러거든요. 한 방에. 근데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 없는 돈 있죠. 저는 솔직히 한 150만 원, 200만 원 한번 쏠 수 있어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냥 당장. right now죠, right now. 그게 정말 더 좋아지면 조금 더 그렇게 한번 주식을 사면 뭔가 관심이 생기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조금 더 해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right now를 안 하고 생각해 본다는 얘기하면 평생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다 아시는 분이고 혹시 오늘 저희 이렇게 공개 방송 처음 오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예. 그러니까 한 6분, 7분은 처음 몇 분 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딱 보면 한번 사보는 거예요. 사보면 관심이 생기고 하지 말라도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그냥 벅시에서 왜 이런 주식을 한 주 사는 거예요. 12만 원이 됐건 15만 원이 됐건 우리가 그 얘기를 시작한 지가 2년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가 12만 원쯤 했죠. 그때 110불 정도 그랬거든요. 저희 딸이 샀을 때가 한 80불 됐으니까 처음 샀을 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줄 사면 다 그냥 누가 물어보지 말라도 워렌 버핏의 전문가 돼요. 이제
하다 보면.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right now 안 하니까 보게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익숙한 주식을 하는 거죠. 코스닥에 계좌 주러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가는 거거든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는 거죠. 여기서 핸드폰 애플 쓰시는 분 손도 들어서 애플 쓰시는 분이요. 애플 쓰시는 분은 그냥 애플 주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right now죠. 왜? 여기 손 6분 중에 제가 보기에 한 2분 정도는 이번에 아이폰 10 나면 사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애플 주식을. 그거를 많이 안 사도 되죠. 한 주부터 사면 되잖아요. 한 주. 그걸 사면 공부가 되는 거죠. 작년 초에 테슬라가요. 모델 3가 처음 나왔고 1,000불씩 예약을 했잖아요. 제 친구가 제 후배 해갖고 4명이 그걸 샀어요. 4명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식을 사라 했더니 3명이 샀어요. 3명이 주식을. 한 명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다고 알았다고 안 사고 있죠. 근데 3명은 다 차값을 뽑았죠. 테슬라로.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테슬라를 안 살 사람들은 안 사면 그만이 안 사면. 근데 테슬라를 좋아서 사겠다는 사람은 한번 부담 없는 가격 한번 사보면 되는 거죠. 200불에 사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부담 없이 사본 가격이 200불이었죠. 작년에. 근데 지금 뭐 떨어져서 뭐 떨어질지 얼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300불 할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라인아웃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기에 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좀 봐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왜 이게 나오냐 이제 약간 보조적인 그림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가 이제 파란색으로 나온 거가 되겠고요. 빨간색은 주당 이익입니다. 흔히 이제 미국 기업 주식은 주가랑 이익이 같이 간다 그러는데 딱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 오른쪽으로 나오는 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엑셀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겠고요. 2007년 8년에 주당 이익이 확 떨어졌잖아요. 리만 사태 때. 뭐 할 수 없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1990년대 오일 쇼크가 2번 왔을 때 그때 떨어졌죠.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거 나중에 저희가 오늘 다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링크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이거 다 해놓은 건데 이거가 14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링크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아까 파티시페이시였고요. 두 번째는 얼로케이트라는 거예요. 얼로케이트이 뭐냐면 나누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를 하라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몰빵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당장 하라는 게 당장. 그게 다시 하면 지금 당장 하라. 그리고 allocate.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분산 투자. 이런 개념이 됐죠. 좀 나눠서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나누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 사람은 잭 보글인데요. 잭 보글은 누구냐면 뱅가드 자산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뱅가드 자산 운영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영사 중에는 뱅가드 잭 보글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이제 86살 정도 됐었죠. 우리 또 이 양반을 만났잖아요. 만난다는 게 이제 악수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만났다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지난 5월 그 당시가 5월 4일이었죠. 5월 4일 날 오마하에 갔을 때 이 양반이 86살 됐는데 신임으로 이사로 이번에 등록. 신임 임원 같은데 이사회 뭐 그런 이사 뭐 그런 데 뽑혔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제일 앞에 이제 두 명이 앉아 있죠.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 앉아 있고 저 밑에 하단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도 이 양반을 칭찬하고 엄청 얘기하는데 이 양반의 얘기는 딱 분산하는 건데 이 양반은 딱 3가지 분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랑 딱 우리랑 맞진 않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얘기죠. 4대 2대 4의 법칙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그것도 딱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뭐냐면 주식이 어렵다 그러면 딱 4대 2대 4로 하라는 게 이 양반의 평소 세세고 그게 더 보글 모델이에요. 보글 모델 치면 딱 나옵니다. 구글 치면 딱 나오는데 이거 자세한 게 나오고요. 보면 첫 번째는 내 사는 미국 주식 S&P 500 그걸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P 500 ETF를 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비용도 적으니까 S&P 500 200 사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20은 해외 주식을 사라는 건데 해외 주식을 얘기하면
미국에서 얘기는 인터내셔널을 미국 해외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거기서 말할 때 인터내셔널은 그냥 영어는 미국을 제외한 거를 항상 인터내셔널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건 글로벌이고 자국의 바깥을 영어로 인터내셔널을 표현하는데 여튼 인터내셔널은 20% 하라는 거고요. 40%를 채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했으면 요즘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시면 조금 공부하신 분은 예일 모델이라고 있어요. 예일 대학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다는 얘기하는데 예일 대학은 한 6개의 어떤 펀드, 6개의 어떤 그 섹터를 갖고 엄청나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한테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해갖고 센세이션을 히트쳐갖고 뭐 예일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것보다 보글 모델이 또 낫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분산을 해갖고 길게 하는 게 낫다는 거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공감하실 분이 있고 안 하실 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 초보 투자가분들한테는 저는 강력히 ETF나 이런 거가 훨씬 날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에서 그 유명한 정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다 죽어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소위 액티브 펀드가 어려운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어찌 개인이 5천만 원 2억 갖고 그것도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쉽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요번에 그 경제학 박사 노벨상 받은 사람이 세일러 행동주의, 예? 네, 리처드 세일러 교수죠. 그 행동주의 뭐 그런 거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저는 뭐 제가 뭐 경제학에 그런 지식이 없으나 그분의 제가 한 강연 중에 한 몇 개를 뚝 우연히 봤는데 거기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결정해서 재테크 이렇게 하는 거에 안 된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주식을 돈을 번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얘기. 그래서 그분도 어떤 포트폴리오나 펀드 이런 ETF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런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서 했을 뿐인데 특히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머리가 아프죠. 저 사람 왜 자기는 못 먹고 살기 이런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고 어제 쏘신 거 말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99.9%는 주식을 샀다 팔아 했다. 대한민국도 안 되는 판을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못하지만 저는 증권회사가 엄청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전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진짜 어이가 없고 제가 이제 증권회사 다시 들어갈 일도 없지만 진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럴지 모르겠지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 주식 수수료를 퍼센트로 받아야 돼요? 퍼센트로 받잖아요. 지금 0.1이다, 뭐 0.05다 이렇게 퍼센트를 받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사람 대 사람을 만나갖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10억짜리 만나갖고 딜을 크게 할 때면 더 고민을 하고 더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끼리 막 맞춰 떨어주니까 매매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수수료 받을 수 있죠. 아파트도 100억짜리 그 건물이랑 5천만 원짜리 월세방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기계가 알아서 다 처리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왜 퍼센트를 받아야 돼요? 1,000불을 거래하더라도 거랑 10만 불 거래하는 건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은 다 그냥 단일 가격으로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만나서 머니 매니저, 그러니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만날 때는 수수료를 받지만 보통 다 요즘 웬만하면 4불 99, 7불 99, 9불 90면 다 끝나거든요. 1,000불을 거래해도 7불 99, 10만 불을 거래도 7불 99. 그게 맞잖아요. 대한민국 왜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증권회사 하나 어떻게 만들거나 그러면 그럴 수가 없지만 저는 그냥 단일 가격으로 갈 거야. 그냥 4,909원, 뭐 9,900원 있잖아요. 뭐든지 10만 불이건 우리나라 돈은 11,000원이고 10,000원이건 간에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쓰려고 그래요. 청와대나 이런데. 대한민국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극히 의심스러워요. 대한민국의 모든 키움이건 하나금이건 미래에셋이건 상대방이 있잖아요. 거래. 상대 증권사 있잖아요.
상대 증권사랑 퍼센트도 계약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좀 모르죠.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퍼센트로 예를 들어 10만 불 계약을 거래하면 미래에셋에서 미국의 증권사한테 무슨 뭐 10만 불이면 무슨 1,000불을 주고 아니면 5,000불 주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전 모르지만 혹시 아세요? 그거? 네. 그렇게 어떻게 계산되세요? 어떻게? 예,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왜냐면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은 이해를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택시가 한번 출발하면 그 요금만 내면 되잖아요. 택시에 한 명 탄 거하고 4명 탄 거하고 요금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저 같은 또하나 가면 뭐 곱하기 2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미국은 그 택시 개념이에요. 한번 그냥 가면 뭐그 안에 탄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왜 100명이 타, 1000명이 타든. 근데 여기는 이제 한국은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와서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많이 거래하니까 많이 내. 그럼 저는 그래서 그 한마디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있어요. 그런 증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 그건 뭐 언젠가 저는 하여튼 빠르면 내년에 미래에셋 이런 데 그런 거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좀 만난 사람마다 그래요. 지난번에 협회 사람도 한번 만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이가 없다고.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NH투자증권에서 평생 무료하자. 모바일로 처음에 거래하면. 그럼 이제 조건이 첫 거래 고객이잖아요. 첫 거래 고객. 다른 데 안 하겠어요? 다른 데 다 할 거거든요, 이제. 다른 데 다 하면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사실 첫 거래 고객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웬만한 계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년 동안 거래 안 한 고객을 또 찾아주겠죠. 1년 동안 찾아가겠죠. 뭐냐면 이제는 수수료는 없는 판으로 가는 거예요. 주권사 사업은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키움증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키움증권 그릇만 먹고 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산관리 쪽으로 가겠죠. 펀드나 ETF 이런 거 뭐 하고 그런 거 판매하는 쪽으로 가겠죠. 펀드 그런 것들. 그리고 IB 쪽이 엄청 크거든요. IB 쪽. 그리고 초대형 IB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자산 관리에 1년 동안 서비스 받고 이런 쪽으로 가겠죠. 미국에 또 보면 그냥 온라인 증권사는 그냥 하는 거고 심지어는 로빈후드 같은 데는 아예 수수료가 빵이죠. 그거는 이제 예탁금에 관련 이자를 갖고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의 그냥 수수료를 하는 게임은 없어지는 거죠. 키움의 장점이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움 주식이 올해 재미없을 겁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미래에셋이 뜨고 상대적으로 키움은 재미없거든요. 주시장은 냉정하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주시장은.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은 한국도 미국도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 아니면 지금 못 벌더라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차트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집에 혹시 책상에 차트로 떼돈 버는 법 뭐 그런 관련된 책 있으면 당장 갖다 버려야죠. 쉽게 얘기해서. 즉 웃으신 분은 그냥 끔찍한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중고나라에 팔아야죠. 아니면 바로 온라인 그런 데 있잖아요. 갖다서 살며시 팔아야죠. 버리지 말고 돈을 벌지. 그게 저는 뭐냐면 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잠깐 뭐.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그 미래에셋 때문에 또 저기 미국 주식을 수수료를 받아도 지금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손해 보면서 적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수수료를 받으면 이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 하는 걸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현재 수수료 많이 싼가요? 증권사 중에서 제가 알기로 제일 싼 데는 그래요? 미래에셋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최소 수수료가 원래 안 받거든요. 네. 최소 수수료를 안 받았는데 원래 0.25가 원래 평균 아닙니까? 키움이나 이런 데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키움이랑 안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0.25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네. 그 미래에셋 대우나 아니면 일부 증권사들이 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왜냐면 저는 손해 볼 일은 없다고 그 보고 있어요. 밑에 조그맣게 유관기간 수수료는 제외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건 꼭 들어가는 기본 요금 있죠. 그 부분은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것만 좀 말씀드리면 대신해서 그 계좌를 만들면 1년인가를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했어요. 해외 주식도요?
해외 주식을. 그러면 이제 0.25인데 사람들이 0.25니까 와 0.25 안 받으니까 완전히 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유관기관 수수료, 즉 제휴증권사에 꼭 줘야 될 거, 그 다음에 SEC에 주는 어떤 그런 거 피를 다 감안하면 0.09, 한 0.1 좀 안 되는 게 기본 요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거래하시잖아요. 난 공짜라고 생각해서 막 매매했어요. 저한테 실제 이제 저도 그래서 그거하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0.1씩 계속 나간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네 먹는 게 아니고 거기 줄 거다 해서 뺐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어쨌거나 기본 요금 절대 손해는 안 보죠. 증권사는. 손해 볼 거, 국내에 지금 평생 무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것도 기본을 받아요. 증권사가 왜 손해 보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증권사를 잘 보시면 굉장히 뭐 사악한 집단이잖아요. 아니 좀 사악하죠. 안 그렇습니까? 엄청 사악하죠. 저는 만약에 뭐 우리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저는 저기 요금은 저는 수수료는 비싸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한 서비스 하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프리마켓 안 되잖아요. 애프터마켓 안 되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 아시면 여러분들 갑자기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오셨는데. 애기 오셨네. 어서 오시죠. 아무래도 제가 궁금했어요.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셔갖고. 좋은 자리에 잘 앉으십시오. 이게 손해 날 건 안 하고 아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딴 데보다 덜 받는다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쪽 A라는 미래세가 상대방 증권사의 거래는 어떻게 계약하는지 모른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도 미니멈을 주고 뭐 몇 퍼센트 주는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마이너스 날 짓을 하면 미래세의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정말 마이너스 하면 불공정 거래잖아요. 근데 다만 이익을 딴 데가 폭리를 취할 거를 폭리를 덜 취한다고 그런 한 개념이 아닌가 싶네요. 예. 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물론 그런 거 있죠. 회사를 하다 보면 간접 비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손해 날 수도 있겠죠. 막 다 따지면. 그렇지만 그 것만 봐서는 절대 손해 안 난다고 하죠.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막 이렇게 서핑 하시다가 보면 뭐 스카트레이드라든지 막 그 미국 내에서 막 그 킹 같은 데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중 건당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건당 7.99, 건당 5.99, 4.9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이해 안 가시고 건당이 무슨 얘기지? 주문 한 건에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몇 퍼센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가져오면 제휴를 해서 가져오면 여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물론 이제 손익구조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건당 주는데 만약에 애플을 누가 1조를 샀다고 한 건이면 그냥 7.9 내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1조 원을 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 매매했다고 그러면 곱하기 0.1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증권사 상당한 폭리를 취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걔네들 입장도 있죠. 미국만 어떻게 갈 수 있냐. 한국은 퍼센트인데.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 보면 뭐 사실 이제 얘기할 건 있지만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이제 미국 편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것도 높은 청와대에 계신 분이 정말 높은 분이 미국 주식이건 한국 주식이건 간에 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관심 없죠. 예, 주식해서 이렇게 지금 온 국민들을 위해서 폭리 취하는 게 있다, 잘못됐다. 여러 수수료 왜 뭐가 차이가 나갖고 1억을 하면 왜 30만 원 내느냐? 똑같이 9,000원, 5,000만 받으면 되지. 그 사회적 분위기 한번 싹 쏠려고 한 명만 하면 게임 끝나죠. 그게 맞고. 저는 하여튼 증권사도 한마디 너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엄청 많고 사실 보면 거기 앉아 있는 증권회사 영업 직원 혹시 여기 증권회사에서 혹시 오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증권회사의 영업 지원이 정말 취업하긴 제일 쉬워요 요새요. 저도 뭐 맘먹으면 취업을 할 거요. 예, 영업한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 취업하면 또 뻔하죠. 그 160만 원인가 줄 거예요. 160만 원.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받는 거 있잖아. 그 최저 그거 있죠. 최저 그거 있죠. 알바 쓰시면 최저 쓰는 거 있잖아 한 달에. 그럼 4대보. 그거 딱 다 에브리바디 웬만한 그 요즘 경력들은 다 그런 건데 뭐.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 뭔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엔 해주는 것도 없이. 아주 폭리야 폭리. 빨리 다음 얘기 하시죠. 아니 다음 얘기 요거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괜히 흥분했어. 네, 뭐 저는 애시당초 저는 애시당초 한 2, 3년 동안 해외에 있는 직접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매매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싼 증권사가 있어요. 거기는 하물며 건당 뭐 많이 내야 10불, 정말 많이 내야 10불이에요. 한국도 지금 10,000원이거든요. 뭐 1월 거래해도 10,000원이고 뭐 1,000불을 거래해도 10,000원이고 적절하게 자산이 좀 되는데 그런 걸 이용하면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수수료는 거의 없죠. 1억에 1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엄청 안 되는 거죠. 네, 엄청 안 되는 거죠. 약한 거죠. 몇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0.0? 0.001인가요? 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런 거 예산 잘안 네, 해. 하물며 HTS까지 살짝 그런 약간의 형태를 띈 완벽한 HTS는 아닙니다만 그것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왜 똑같이 물어봐요? 니네 이 짓 왜 하냐 물어보면 걔네들도 펀드가 목적이고 막 낑낑이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신은 자산 관리가 필요하지 이런 따위 하지 마라. 나한테 돈을 맡겨라. 그러니까 영업 직원들의 어떤 영업에 대한 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죠? IB 줄여서 IB라고 그러는데 IB 증권회사가 거의 탑입니다. 탑. 왜냐하면 결국 HTS를 주고 싼 수수료를 주면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건 확실한 어떤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면 거래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돈 번 분이 정말 없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별로 없죠. 왜냐하면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주식은 매번 벌 수가 없습니다. 매번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100번 했는데 100번을 다 딴다? 안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왜 많이 잃냐면 처음에 한 번 땄을 때는 한 10만 원 갖고 매매했던 분이 마지막에 폭망할 때는 1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1억이 돼 있죠. 자기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폭망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걔네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어 실제. 그건 버리는 카드고 증권사 수수료 게임은. 근데 한국은 거꾸로 이제 수수료 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의 매매를 더 유발시키려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어쨌거나 좀 싸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말씀드릴 거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그 뭐 많은 분들이 주식을 고통스러워하고 아니면 어떤 주식이 떨어져 갖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좀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세카이어 펀드라고 해서 그 에어클래스 올린 자료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세카이어 펀드라고 해서 가치 투자를 추종하는 어떤 워렌 버핏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1등이 그 펀드의 1위가 벅셔스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열심히 연구할 거 아닙니까? 뭐 정말 뭐 집단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가치 투자를 표방하고 과거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애들인데 요번에는 사실 S&P 500보다 하이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하물며 그런 애들도 지금 약간 관리 자금이 한 3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S&P 500보다 못해요. 그러면서 클라이언트한테 메일을 그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보였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짜증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 세쿼이어 펀드라는 그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저하고 친분이 있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잘한다는 사람들을 포트폴리오 받으면 수익 난 거하고 손해 난 거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실 나는 종목과 수익 나는 종목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9, 올라온 9, 하나는 1, 떨어진 거 1, 이런 거 9대 1, 8대 2, 7대 3, 6대 4, 5대 5? 아니면 사실 뭐 올라간 건 4, 떨어진 건 6. 예. 대충 뭐 올라간 게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드시겠죠? 예. 그런데 실제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내가 오늘 유료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매매를 안 하니까 지금 매매 안 하는 저는 유일하게 매매 안 하면서 주식을 얘기하고 한 사람인데 실제 그래요. 그리고 그 저한테 포트폴리오 주신 분은 수익을 매년 내고 있어요. S&P보다 훨씬 더 많은. 근데 그분도 무슨 40K인가 무슨 가입이 돼갖고 저축가는 개념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건데 이분은 또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 못합니다.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얘기하면 완전히 폭망한 주식도 갖고 있어요. 막 100분의 1 토막 난 주식? 그건 왜 갖고 있는 정도 기념을 갖고 있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주주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세카이어 펀드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워낙 10종목 이상, 15개, 20개 이상 갖고 있어요. 20개 종목 중에서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전체에서 5%만 마이너스 납니다. 다 돈 벌었다고 해도. 만약에 반대로 또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그게 하나가 없어져도 수익률에 전혀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습게, 정말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게 통상 그래요. 그리고 내가 승부를 거는 거죠. A라는 종목에 인생을 걸겠다. 승부를 거는 거죠. 베팅 한번,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여기 베팅 한번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의 모습이 안 좋은 것들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상하게 걸리잖아요, 거기에. 인생을 걸으면 꼭 거기 걸려. 그래서 이제 폭망하고 또 폭망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10개, 15개 정도 저는 한 20개까지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게 분산 투자가 정말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나는 이거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겠다. 아니면 잘 안 된다, 실천이. 아마존은 한 10% 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폭망하고 있는 리테일 쪽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메이스 백화점 이런 것들을 만약에 90%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계좌는 복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팟빵에서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지수를 사서라. 그냥 지수를. 그렇잖아요. 이게 그 2009년, 2008년까지는 어려웠죠.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부터 보면 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QQQ의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 제 1배짜리밖에 안 갖고 왔어요. 오늘 1배고 3배까지 있습니다. 3배까지. 근데 보시면 2009년에 55%부터 쭉 해갖고 올해만 지금 30%예요. 올해만. 이분이 만약에 저희 이걸 2배라고 그러면 60%고 3배라고 그러면 90% 아닙니까? 자, 이분이 앞에 계신 분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주식 갖고 있어요. QQQ를. 선생님이 아마존의 실적이 나오는 거 그렇게 막 집중할 거 많이 아마존에 보유했다고 하는 것과 이거 갖고 있다 그러면 막 그렇게 아마존 실적이 나오면 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을걸요, 아마? 뭐가 되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겠지. 그렇잖아요? 반도체 못 사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살 수 있습니까? 차트 보시고. 물론 이제 최근에 AMD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거 못 사시거든. 엔비디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못 사시죠. 그러니까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실적을 보면 살 수 있겠지만 실적 공부 안 하니까. 그러면 계속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 놓치고 또 놓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잡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정쩡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잡는 거가 거의 확실해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저는 한국도 해봤고 정말 뭐 미국도 저도 한국 주식에 영업사원도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거 신문에 나왔고 넘어왔습니다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S&P 500은 올해 굉장히 많이 3배짜리 밀었습니다만 그분한테는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적이 뭐가 어떤 게 잘못 나오고 저한테 본부장님 왜 이 종목은 아장이 실적 때문에 이렇게 많이 폭망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옆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S&P 500은 올해 15.59%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다우는 19.12%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상 정기 예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리스크는. 그건 그냥 갖고 있는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20%가 작습니까? 1년 동안? 정말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적어드렸는데 정말 많이 모르시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다우지수의 올해 모습인데 요번에 또 기록을 세워요. 2017년 올해 56번째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신고가 미국은 올타임 하이라고 해요. 올타임 하이가 신고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1분 이상 안 쉬는 거예요. 1분 이상 안 쉬고 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3분 이상 안 쉬었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1분이에요, 1분.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내려와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분만 쉬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6번째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조정 없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여드리고 이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올타임 하이를 보면
엄청나게 좋은 시장 같죠?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정말 어려울걸요? 왜? 시장은 좋은데 뭘 사면 이거 이상 갈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 이상 못 가면 상대적 박탈감이 끝을 몰라요. 좀 엄청 깊어요. 나만 왜 이러지? 한국 시장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스파이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다가 또 증권사 가서 뭐 이런 얘기. 증권사 계좌를 열어보면 지금 사상 최고치 기록했잖아요. 금요일날. 한국도. 돈 번 분들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지수 이상 번 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너무 창피하다.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강세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찍는 더 스트레스 받아요. 뭘 잘못 찍으면 남들은 막 돈 벌었다는데 혼자 돈 못 벌고 있는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제가 지수를 하라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지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싹 지워버리고 갈아엎고 계좌를 다 갈아엎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오늘 싹 팔아버리고 바로 사시는 거죠. 다우 ETF, S&P 500 ETF 언제 사야 돼요? 바로 사야죠. 네, 라인 나오죠.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지금도 SPXL 3배짜리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사셔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묻어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시간이 벌어집니다. 곱하기. 시간이 벌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에 저한테 왜 시간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분은 제가 회사 내에서 회의할 때도 그래요. 그런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이론을 갖고 와라 나한테. 그럼 내가 거기에 동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차트 모양이 아니고 RSI가 완전히 지금 뭐 과열권의 이격도가 엄청 벌어져고 이건 얘기가 아니고 실적이 세계 기업을 앞두고 있는 미국 기업의 실적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미국의 경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라고 갖고 오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이론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하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아마존은요 2년 동안 73% 소박하게 올라왔어요. 이거 소박한 겁니다. IT 쪽에서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XRP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유통주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88% 2년 동안 마이너스입니다. 이분들은. 다행이죠. 이걸 늘리면 엄청 커져요. 하락폭이. 좁혔기 때문에 이런 건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메이스나 제이스펜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월마트나 이런 거 갖고, 물론 월마트 최근에 반대했지만 나이키부터 이쪽에 들어있는 건 엄청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전자제품 회사, 백화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마음이 아프겠죠. 제가 이건 S&P 500의 현황을 오늘 뜬 거예요. 오늘 뜬 거. 자, 여러분들 옆에 구글은 32.5% 올해만 올라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5.4%. 자, AT&T 이 기업이 나쁩니까? AT&T를 내가 보유하고 있어. 왜 보유하니? 그러면 뭐 배당 때문에요. 저 장기 투자자예요. 하고 있는데 올해 21.7%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잘못된 투자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AT&T를 갖고 있어 어떤 분이 한국의 KT를 보유하고 있어요. 배당을 5% 가까이 받고 있어요. 이분한테 수익률만 치면 잘못된 투자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넌 잘못 투자하고 있구나. 나는 아마존을 갖고 있으니까 난 잘 투자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어요. AT&T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아니 구글이 하물며 애플이 뭘로 돈 봅니까? 광대역 얘네들이 통신을 어느 날 끊어버리면 이것도 못해 오늘 우리 페이스북 라이브를 어떻게 쓸 거예요? 아니 페이스북 라이브를 어떻게 씁니까? 근데 걔네 돈 엄청 벌지만 얘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무의미해져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보유해야 돈을 버느냐라고 하면 다 두 번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디즈니가 올해 5.85% 마이너스 갔습니다. 나쁜 기업입니까 여러분? IBM도 8.68 최근에 22분기 연속 매출을 줄이다가 요번에 올랐어요. 요번에. 트립 어드바이저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16.15%예요. 21세기 폭스타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10.95% 쭉 보세요. 울타뷰티는 여러분 화장품 회사예요. 한국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20.95죠. 쭉 보세요. 무려 메이스 백화점은요. 마이너스 48.73% 올 딱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 근데 이 메이스 백화점을 제가 한번 썰을 풀면 여러분들 사실걸요 오늘.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주식을 만약에 오늘 파산하면 여기 주가보다 한 3배는 받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가치 투자 그 자산주 뭐라 그러죠? 그런 주식을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성장하는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이 대열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반열에. 자 보세요. 언더아머 저희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자 엑스모빌도 보세요. 마이너스 7.83 머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한 크라프트 하인즈 케첩도 예,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고 있어요. 켈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GE는 어떻습니까? GE 여러분들 아시죠? GE가 마이너스 36.27%예요. 여기 있는 기업들이 나쁘냐? 그리고 이거 가지고 투자 의견을 보면 셀 의견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증권사에 셀 의견이 없어요. 그럼 증권사 이놈 나쁜 놈들 아니에요. 사라고 해서 샀는데 다 지금 이게 폭망한 거잖아요. 만약에 유독 이게 만약에 포트폴리오야. 어떤 분이 잔인하지만 이게 샀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할 수가 없어요. 디즈니를 왜 샀냐고 어떻게 물어봐요. 왜 샀니 디즈니를 뭐 제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 제가 오늘 정말 큰 선물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약간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주식 투자가 뭔가를 많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방법은 정말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 사는 게 제일 정말 그냥 누구한테 뿔릴 것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것, 누구한테 가서 자신이 없으려 할 것도 그냥 딱 보여주면 끝나요. 곱하기 2는 2배 난 거고 곱하기 3이면 3배 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이유 아까 보이셨죠? 큰 그림. 전체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그렇잖아요. 그걸 전제가 깔리면 무조건 사면 됩니다. ETF를. 그래서 ETF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좀 해안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한영 교수님이 갑자기 어떤 뭐에 꽂혀갖고 종목을 말씀하시잖아요. P28을 꽂혀갖고 말씀하시면 야 그래 한번 사보자 조금씩. 그리고 장우석이가 또 막 LB만에 꽂혀갖고 막 리튬이 가네 마네 하고 있으면 사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사 그게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만약에 실적이 많이 해갖고 많이 빠졌다.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 보시면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전체 포트폴리오 폭망하니까 짜증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네가 왜 실적을 못 맞췄냐 이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적은 저희도 못 맞추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여러분들 돈을 지키는 방법이고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30년, 40년 투자해갖고 목돈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아까 책도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기술 차트 분석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차트 분석으로 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차트 분석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알려주고 있는 알고리즘이 나쁜 게 아니고 매매를 자주 하기 때문에 안 나쁜 거예요. 매매를 자주 하기 때문에. 제가 찾다가 그냥 왔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자료인데요. 한국 주식이 수수료를 빼면 수수료 보통 여러분들 하는 그 회전율 있잖아요. 회전율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다 매겨서 계산한 건데 그걸 빼고 그냥 순수한 지수만 움직이면 최근에 손해본 게 별로 없대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평균 8%가 올라왔어요. 지수가. 그런데 증권사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딱 들이밀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 정도로 많이 매매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곱하기 0.3은 무조건 가져가잖아요. 거래 수수료도. 수수료 무조건 내죠?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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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못 번다는 게 기본 개념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약간 해안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돌아가시면 이런 쪽으로 좀 말씀하시고 저도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네. 그 거래세는 0.3을 받잖아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걷어갖고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 거래세를 걷고 있는 건데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담대세가 13조를 걷는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에 거래세가 6조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주세가 좀 약하잖아요. 주세 약하죠. 주세가 약해서 한 3조에 4조 걷거든요. 그러니까 합이 한 22조, 23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3종 세트를 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 애국자로 해서 정말 모범 납세인 진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모범 납세인을 제가 또 제 친구네 집 놀러 가거든요. 네. 그 친구가 모범 납세인인데 모범 납세인이 되면 두 가지가 좋다 그러네. 뭐가요? 5년인가 6년 동안 그 세무 조사를 안 받는 거 정말인가 봐요. 저는 뭐 들었으니까 사업은 그게 안 받고 또 하나가 외국 갈 때 공항에서 양가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 세관통 갈 때 나갈 때 그때 좀 옆에 나간다는 건데 그게 뭐 자랑거리도 안 좋을 것도 없고 그거는 저기 서울역이나 저런 데서 해도 똑같이 가는 길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줘야죠. 예, 뭐 그렇죠. 그렇게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 근데 전 어쩌면 좋아. 저나 본부장 그걸 안 하잖아. 저는 안 하죠.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정말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해지면 종목을 딱딱 찍으면 돼요. 찍고 사실 종목은 사실 종목 찍는 일을 스탁패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게 업으로 살았어요. 여태까지. 배우신 거 다닐 때 그것만 갖고 한 7년은 그 일만 했어요. 한 전체 10몇 년인가 7년 딱 주식 찍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그거는 제가 타고났고 저는 일을 제 잡이니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돼요. 나. 웬만한 사람은 못해요. 그걸 못해요. 그걸 증권회사나 뭐 지금은 우리나라 대기업명 5명도 없다고 보는데 그 증권회사를 하는 애들이 걔네들이 그냥 막 좋다고 해서 열정 막 떼 찍는 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지수를 이기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걸 갖고 평가를 받는 것들이고 하나가 깨지더라도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저희 그 강의할 때 계속 오셨던 분은 제가 할 때마다 뭐 10종목을 제시하건 20종목을 제시할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한 40% 많이 올라갈 거고 한 20% 많이 떨어질 거고 40% 똔똔할 거다. 저희가 14개 책 쓸 때도 언더아머가 박살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보니까 딱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200%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 이 교수가 찍었는데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또 찍어달라. 그럼 못 찍어요. 그렇게 한 10개를 했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꼭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7월 9일날하고 7월 29일날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항상 10개 중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는 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페이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우스갯소리로 했죠. 저는 한번 미치면 확 미쳐버리거든요, 성격이. 막 좋아하고 미치는 거야. 막 더 연구하고. 또 자신이 그때 얘기했지만 그거조차도 운이 좋아서 지금 한 30몇 프로 올랐을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운이고 그 안에 또 떨어진 것도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요. 혹시 여기서 지난번에 그 하나 때 오신 분 한 손으로 하나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직 그날은 명확히 기억하는데 이 중에서 뭐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 다들 JP 모건을 왜 하냐 그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다. 지금은 아마 제일 오른 게 그걸 거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또 MTUM이라는 거에 꽂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전 누구 만나 MTUM이나 모멘텀이나 사라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지수보다 1.5% 5배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게 있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10개 어느 게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10개를 다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벅스에서 같은 거 하나 사면 최고죠. 뭐. 지금 벅스에서 오늘 좀 떨어졌으면 딱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굳이 그 중에 하나를 딱 찍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그게 떨어지죠. 그게 정말 묘미야. 인생의 묘미야. 그 고민 고민을 하나 딱 찍는 거는 약간 그 중에서 약간 좀 작은 걸 찍고 조금 뭔가 더 굉장할 것 같은 걸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고 따지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전 개인적으로 보면 언더하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언더하고 이것도 언더하고 저것도. 근데 저는 언더하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해요. 지금 나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여행 갔을 때 미국도 가고 캐나다 갔는데 우리 언더아머는 지금 다 웬만하면 어나더 50% 다 써 있어요. 무조건 그냥 그 가격 있잖아요. 아울렛 가격에 어디셔널 50%, 나이키는 어나더 30% 웬만하면 다 써 있어요. 안 돼. 그게 사람들 안 읽는 걸 어떻게 지금? 그게 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거든요. 노브랜드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 지금 안 되는 거를.
근데 계속 어떤 사람들은 똑같아. 한국 주식도 떨어진 거면 계속 더 사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늘 아까 말씀한 얼로케이트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딱 찍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 물론 그런 사람 있죠. 하나 딱 찍어 아마존 산 사람 있고, 딱 찍어갖고, 뭐 작년 테슬라 산 사람 있고, 뭐 딱 찍어 엔비디아 사고 10배 한 사람 있죠. 그거는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또 다좀 보면, 그런 분은 딱 성격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해요. 떨어진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떨어진 걸 얘기 안 해요. 어떤 분들은 많이 벌었어도, 코 구자로 딱 찍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격이에요, 성격.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찍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저는 무슨 하더라도 항상 주식을 한두 개 하려면 한 10개 정도 꼭 하려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남들은 엄청 고민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일이니까. 그래서 약간 포트폴리오를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절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증권회사 하고 하나만 찍는 건 절대 아니고 그들이 하고 그게 아니 처음에 그건 나중에 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저는 그냥 아까 말 SLP가 되고 뭐가 되건 간에 ETF 위주로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 사람들 그냥 어디 가서 강연회 한다. 다음 주 제가 화요일 날 또 어디 또 가거든요. 네. 뭐 어디 4060 그런 세미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복세스에 하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난번 다 맞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걸 찍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맞는데 영업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사람들이 뭐- 재미없어요. 저는 뭐 원수 상관없으니까 뭐. 네, 근데 네. 그게 맞다. 네, 맞죠. 그게 진실을 오래가는 길이다. 네, 맞아요. 그게 맞는- 여러분들한테 맞고 그걸 충분히 하고 나서 하는 거고 아까 정말 좋은 말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딴 방송할 때라나 했는데 뭐 정말 좋아 보이면 그냥 저는 그냥 100만 원어치 사듯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50만 원어치 1000불어치 사보는 게 정답이다. 그 다음에 보면 하는데 나는 내가 전 재산이 지금 5,000불이야 주식할 돈이 그거 2,000불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나도 자금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MTM 같은 걸 지금이라도 누가 물어보면 사야 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얼마 하고 몇십 불 하거든요. 그거 한번 사보는 거죠. 네. 어떤 분들도 밀레니얼 세대에 좋아하는 것들이 막 엄청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이때프 가는 거 있어요. 그거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양광이 정말 좋아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태양광을 사는 거죠. 전기차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너무 섹터로 하지 말고 항상 첫 번째는 일반적인 거. 네,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조차 이기가 쉽지 않다. 그게 바로 지수다. 인덱스다. 네. 그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신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까? 예. 그 좀 이따가 이제 저희 MJ가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출발해서 오고 있다 하고 있고요. 네.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잠깐 제가 말씀드릴 동안 좀 생각 좀 한번 해보 정리 좀 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얼마 전에 강의할 때 그 엄청 슈퍼 개미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뭘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사람들 오셨는데 그 사람 딱 가니까 다 가더라고요 집에. 근데 제가 그걸 딱 봤었거든요. 그걸 봤었는데 만약 여러분도 그냥 투자 자금 없이 뭐 1년에 억대 연봉 1년에 한 2억 3억 한 4억 5억 벌는다는 거 하면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게 보험입니다 하고 보험왕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보험 여러분들을 육성시키고 일단 보험 자격증을 따셔야겠죠? 교육을 받고 사람을 7번 찾아가서 거절당해도 같이 가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아니 괜히 왔네 가시거나 제가 차를 잘 판매해서 4억을 버는 방법 알려드린다 해도 여러분들 그 기다만 들으실까요? 야 진짜 나도 지원할게요. 나 여기 위스타지원 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마 거의 나가실걸요 아마?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진짜 내가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학력도 없이 국내에 할 수 있는 직업이 제가 생각해봤을 때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내 영업력이나 나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영화도 있잖아요. 흑인이 그 애 데리고 나와갖고 순전히 자기 영업으로 집안 일으키는 영화도 나오는데 할 수 있죠. 근데 유독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건데 확률이 보험보다 훨씬 떨어져요, 여러분들. 보험보다. 진짜요. 근데 그걸 막 따라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쨌거나 확률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돈을 깨먹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추정하고 또 그분이 뭘 갖고 있지를 듣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이 그날 뭐 얘기하셨나 모르겠지만 종목이 뭘 하고 있는지 하는지를 그래서 바이오메드랑 경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으시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런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 주변에 주식 말고도 많으니까 너무 주식에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정말 허심탄회한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다른 세미나하고 별도로 100%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100%. 뭘 만약에 아는 게 없는데. 야 너 하나만 찍어라 해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답변 회피하지 않고 진짜? 하겠다는 마음으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돼, 몇 분 안 되니까 얘기하시면 되죠. 보통 분들이 되죠. 예. 제가 궁금한 게 네. ETF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저기 유가 추종 ETF를 샀었다가 판 적이 세 배짜리? 세배도 하고 1배짜리도 해봤었는데 크게 손해보진 않았는데 거의 근데 실제 주가는 그 오른 상태에서 팔았는데도 오히려 이게 어디서 보유기간 길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가 ETF는 그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그 유가 모든 상품 ETF는 선물을 추정합니다. 이번에 그 CME 주가가 한번 급등했는데 비트코인도 이번에 선물 거래를 그죠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는 게 좋은 거죠. 그 알면 순간 비트코인도 선물 거래를 해갖고 선물은 보통 한 달 주기로 이렇게 만기가 오거든요. 한 달이 있으면 또 빠져나가요. 네, 파생 교육부터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선물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디자인할 때. 그런데 한 달마다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월급을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는 과정을 롤오버라고 그러고 롤오버 비용이 붙어요. 갈아타면서 여러 가지 팔고 사야 되는 비용이 붙는데 그 비용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죽인 건데 그 비용이 비쌀 때는 약 한 3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아무리 막 해도 유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추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금 가장 30% 되는 간혹 있고 거의 조금 있는데 그렇죠. 예. 실패한 게 있어요. 네. 그 때문에 그리고 선물로 추정하기도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공부를 좀 하시죠. 그게 유가 ETF가 그런 거예요?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 상품 밑에 마찬가지. 상품이란 거 지금 커머더트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팔잖아요. 그건 약간 안 맞습니다. 그럼 S&P 500 추종 ETF도 그건 아니에요. 지수 추정하는 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ETF가 모든 게 아니고 유가 그런 거 그렇고 아까 30% 과장됐지만 한 3% 해서 1년 동안 한 30% 정도는 이게 격차가 벌어져요. 농산물도 네, 다 그래요. 퓨처 구리, 아연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그거랑 다안 맞죠. 4차 산업. 네. 네. 너무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네. 향후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전반적으로 큰 대세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로 프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아이폰 퍼스트 이런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예측 좀 해주시면. 이제 좀 어려운 질문하셨는데요. 이런 거죠. 1차, 2차, 3차,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4차 산업이 좀 많이 올랐다 하셨는데요. 주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좀 많이도 유명한 것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어떤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가 분명하죠. 그거에 큰 그레이트 웨이브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의 흐름은 상당 기간 더 가겠죠. 그다음에 5차 산업, 6차 산업 또 뭔지는 학자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건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만 농산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증기기관차 나오고 공장 자동화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머리컬 컴퓨터가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까지 가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주식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건 아까 잭 보글이라는
사람이 말한 걸 하나 더 인용하면 이 양반이 86살인데 여전히 미국 주식을 자기는 거의 다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ETF나 그런 거 갖고 있다는 건데 왜 갖고 있냐, 왜 미국에 하냐 그랬고 다른 나라 이머징 마켓 좋으냐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딱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올 봄에 올 6월쯤에 한번 인터뷰 기사 블룸버그랑 인터뷰할 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포스팅해 놓게 있는데 전 세계의 혁신을 이룬다는 거야. 전 세계의 혁신을 이루는 경제를 혁신을 이루는 거는 항상 미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발언은 그 얘기는 약간 비슷하게 워런 버핏도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근데 그게 분명히 그분들은 백인이잖아요. 예, 백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미국의 우선주의의 성향이 분명히 없다고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잭볼 회장이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항상 보면 역사는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포드라는 게 주도하고 1960년대는 듀퐁 이런 게 석유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어서고 IBM이 일어서고 그랬는데 미국의 잭볼하고 다른 사람 여러 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사상 그 시가총액 큰 기업이 항상 10년째로 계속 많이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지금은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10년에도 1등일지를 장담할 수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포스팅하고 방송에 냈던 것도 포란 책에 보면 그 4개의 기업이 50년 안에 다 사라질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온 것이 미국의 얼마 안 되는 150년, 200년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믿음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인정하고 안 한 거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건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은 30년 전, 20년, 10년 전이나 삼성전자가 항상 1등이었고요. 10등 안에 들어온 거가 새로운 거 정도가 네이버였고요. 요즘 보면 셀트리온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진취적인 그런 어렵다라고 미국은 그게 가능한다는데 그거에 다음에 나올 것들이 4차 산업이 그 상위권에 갈 가능성이 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버가 될 수도 있다, 에어비앤비도 될 수 있다는 모르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힘은 미국의 4차 산업을 뭔가 주도하는 애들이 이끌고 갈 가능성이 크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재벌이 몇 명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IMF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제가 뭐 차장 팀장을 했는데, 이 팀장 얘기가, 지금 뭐 그 당시에 닷컴 할 때, 뭐 한글과 컴퓨터 난리 나고 했을 때요. 새로운 기술. 이런 거 지금 난리 나는데 자기가 우습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해봤자 자빠지지 않겠냐는 건데, 말이 많으세요. 다 자빠지고 네이버 하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죠. 한국과 아니면 유럽 다른 국가들의 차이거든요.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중에 어떤 주식을 제가 딱 특정해서 엔비디아가 5배 더 갈지 애플이 5배 더 갈지는 저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될 모르겠는데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4차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4차 산업을 지금 관련해서 만든 ETF가 쉽진 않은데 모닝스타에서 만든 거가 기반을 하는 게 XT라는 ETF가 있고요. XT요. 그 XT랑 거의 똑같이 만든 거가 미래에셋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HT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하는 타이거 4차 산업 미래 ETF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사실 수 있거든요. 그게 똑같이 XT인데 그런 걸 사두신 게 괜찮다.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려서 판단해 주십시오. 또 다른 거. 아니 그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혹시 저희 카페 같은 거 많이 오시나요? 막 보고 계시죠? 뭐 우리 교수님이 올리신 것도 보고 제가 4차 산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스트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 되겠죠? 그런 단어를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혹시 뭐 기사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스가 4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뭐 간단한 단어죠. 이거 혹시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 영문화된 기사. 저부터 말씀드리면 전 별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4차 산업 관련 릴레이티드 스탁스 해갖고 주식 관련 주식이 있나 구글에 쳐보면 주식이 나올까요? 별로 없어요. 관련 ETF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한국적인 어떤 그런 전체 혁신 기업을 총칭하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거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다 들어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로봇 다 들어가죠. 근데 그걸 그 4차 산업이라는 한 틀에
넣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마치 그런 거죠. 향후 다가올 혁신기업 이런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기업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그걸 과연 정의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딱 찍어서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로봇, IoT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정말 한국적으로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얘기를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 제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3년 안에 미국장이 괜찮을 것 같다. 3년까지는 지금 사서 3년을 보유하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의외로 번역군이든 아니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10년 국채 기준을 치면은 한 4% 정도가 되면 돈이 움직입니다. 은행으로. 지금은 주식이 좋죠. 그렇잖아요. ETF 사도 훨씬 더 은행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4% 올라가면 달라진다는 얘기가. 그러면 혹시 이제 뭐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3년 안에는 고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는 내가 사실 뭐 한 100억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사실 괜찮잖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까먹느니. 그래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 좀 빠질 것 같다는 게 향후에 금리가 어떤 그 변수가 될 거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3년 정도가 되면 금리가 올라가서 그때 한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참고로 말씀드린 4,000원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엑스트라는 것 자체도 그 ETF에는 4,000원만을 안 쓰이죠. 거기 보면 그 엑스트라는 게 엑스포넨셜이라고 기하급수적 혁신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이 하나 나온 김에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에 처음 4차 산업이 많이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다. 이제 언론에서 쓰는 거 헷갈려서 안 쓰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든가 전체에서 아우를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워낙 그런 거 많이 보니까 보시면 내년 대아마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아마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다시 한번 금융시장에서 엄청 얘기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하여튼 ETF가 새로 나온 거가 AIEQ라는 게 있습니다. AIEQ. 근데 아직 거래는 별로 조금 잘 안 되고 아직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게 완전히 그 IBM 왓슨을 플랫폼을 쓰는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거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버즈란 게 하나 나왔는데 약간 개념이 틀린데 그게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성공하면 앞으로 6개월 사이 한 20개 정도 나올 거는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세상이 많이 더 바뀔 것 같아요. 예, 카페에 미리 질문을 올렸었던 건데요. 아까 네, S&P 100짜리랑 800짜리. 아까 카페 보셨죠? 수학으로 막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오늘 카페 못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S&P 300짜리랑 700짜리 ETF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기간 하락을 하고 같은 기간 상승을 했었을 때 300짜리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걸 계산했었거든요. 근데 너네 3배짜리 ETF랑 3배짜리 ETF의 차이가 단순히 그 3배짜리를 3배 밴드를 늘렸다는 걸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파생을 상품을 가져갑니다. 그 3배 똑같이 추적하려고 그러면 주식을 뭐 3배를 보유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식은 적정히 보유하고 정확히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파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파생 상품을 늘리는 거죠, 수익률을. 그래서 정확하게 오히려 만약에 S&P 500 그러니까 지수는 뭐 상관이 한 배짜리 상관이 없는데 3배짜리가 있잖아요. 3배짜리가 만약에 지수가 뭐 1년 동안 10%씩 계속 올라왔다 그러면 보통 1배짜리는 30%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그 파생 상품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르고 떨어질 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배짜리 곱하기 3만 원 거하고 값이 같지 않아요. 이거 아까 또 그거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ETF가 운영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 자산 운영사가 망하면 ETF의 자산 운용사가 망하면 ETN은 원금을 해소 못합니다. 노트로 되는 건. 주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운용하는 회사가 주식을 자기 집에 금고에 넣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증권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산 운용사든 증권거래사든 증권회사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주식들이
증권 예탁 보관 기간이 다 예탁이 돼 있죠. 저희는 전산적으로만 A라는 사람한테 B로 넘겨주는 거고 A 자산운용사가 B로 갖고 가는 것뿐이지 주식은 다 예탁 기간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한국은 예탁원이고 다 아실 거고 미국은 뭐 뱅크 오브 뉴욕부터 해서 수많은 은행들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해도 주식은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등에 상관이 없고요. 다만 노트 채권 관련된 ETN이라고 있어요. ETF가 아니고 그거는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한 별 타신 또 거예요. 하나 이제 그 질문에 그것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 ETF가 청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 통장 폐지될 수 있잖아요. 청산할 수 있죠. 청산이요? 청산. 그렇게 되면 보통 청산 절차에서 다 돌려줍니다.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 청산 절차보다 관련된 예정이 있고요. 여기 또 질문 있나요? 우리 또 페이스북에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글쎄요. 대박이야 대박. 모른 체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KT나 이런 거 덕분이잖아. 그러니까요. 네. 어려워. 제가 보고 김기철님이 이런 걸 질문하셨어요. 일본이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기술력도 선도하는 분야가 맞고 니케이지도 2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로봇 센서, 탄소 등의 분야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건 제가 답변드리면 전 일본도 주식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포트폴리오는 하여튼 저는 성격이 그런지 모르지만 웬만큼 좋은 나라들,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조금씩 갖고 가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쉽게 얘기하면 MSCI에 ACWI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MSCI All World Index거든요. 거기 보면 비중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국은 자랑스럽게 1.76% 정도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사면 된다. 개인적으로 보면. 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 현실들은 그렇다. 일본의 비중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상당히 보고 있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특히 로봇 센서, 카본 등의 분야 궁금한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리다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XT라는 ETF가 나왔거든요. 로보나 그리고 보츠 이런 거 보면 일본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단 하나의 주식을 추천하는 어떤 것일까요? 최진웅님 이런 건데 대박이죠 대박.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버크스에서의 주식 사라고 그러고 있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도 월급 받으면 돈 생기면 계속 이거 살아갑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누가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실례죠. 왜냐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왜냐면 이분이 주식을 내가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살려고 할 수도 있고 서운하게 이건 나중에 이런 거는 좀 약간 농담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상훈님은 이런 걸 질문하셨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주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관련 ETF로 전에 말씀하셨던 IT 외에 다른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IT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상당히 뉴스 많이 보시는 건데요. 우주 산업은 저는 사실 내년도에 엄청 큰 빅히트를 보일 거라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그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듣고 계시면 나중에 땡큐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그죠? 질문하고 나서 딴짓 하시면 다른 말씀 들어요. 이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는 ITA라는 것들이요. ITA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디펜스 하는 게 있어요. 그 방위산업, 우주항공에 포함되어 있고요. ITA라는 거는 이게 또 가끔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미국 회사로 상대합니다. 미국 회사의 우주항공 방위 이런 쪽에 포함되는 건 ITA이고요. ITA는 머스트 해부 ETF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오면 저 같은 사람 나오면 항상 씁니다. 이 사람이 고유 내역을 공개하게 되는데 저는 IT를 갖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갖고 있어요. IT. 저는 IT가 앞으로 엄청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기사 보신 거는 그걸 말하는 우주항공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주항공의 개념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거기에 말하는 우주항공은 로켓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이 지금 하늘에다가 해갖고 인터넷을 막 쏘겠다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마존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주에다가 인공위성 쏘갖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포함되는 우주항공.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우리 그 영화 뭐였어? 뭐였죠? 마션 가서 막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우주
마세가 사는 거. 화성. 화성. 네. 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거에서 예를 들어 거기 소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 개발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서 엄청나게 큰 비즈가 될 거라고를 이번에 뭐 잇따라서 아이디들이 레포트를 내고 있잖아요.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일대는 지금 없어요. 그것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내년 정도 남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종목은 하여튼 상상 초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도 들어가고요. 애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야 그 개념은 더다. 이거 훨씬 넘는 거다. 어떤 분들은 왜 IBM 언제 오르나 유유하는데 그건 쏘리지 뭐 쏘리. 모르죠. 이런 거는 답이 없어. 예. 그런데요. 우선은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양도소득세가 우리 250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딱 그 정도만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절세 방법이라고 해주셨었는데 이제 연말에 글쎄가 또 말씀하신 게 좀 관심 있는 주식은 한 주라도 사가셔서 좀 많이 다양하게 사는데 이제 연말에 좀 정리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런 제한이 있어서 연말에 혹시나 주식을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연말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 빈도가 많아지는 경우는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양도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원래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에 조세 저기 그 매진 게 대한민국 주식 거래를 통해서는 세금을 안 받, 비과세예요. 우리는 세금 안 내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냥 만든 겁니다. 그 양도소득세 22%는 모두 다 대한민국에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미국 사람이 무감 세금 내는 저희는 미국 사람 개인 입장에서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하신 거는 캐피탈 게인을 미국 사람들이 연말이라서 빨리 정리하냐 그런. 아니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예. 그리고 또 그런 개념이 없죠. 예전에 또 얘기하신 게 성장주 위주로만 좀 젊은이들이 많이 IT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위험한 거라고 좀 배당주도 이런 밸런스를 네. 맞추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좀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10개에서 그러니까 종목을 집어달라는 거라기보다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IT 위주로 되어 있고 금융주나 이런 거 몇 개씩 뷰티 쪽에 이런 거 소소하게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밸런스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진짜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왜냐면 본인의 성향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도 성장주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잭포글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본인의 선택이죠. 다만 IT 위주로만 돼 있으면 지금 떨어질 때 머리가 상당히 아플 수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 30-40%? 왜? 그래야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안정감 갖고 있고. 그건 정말 젊은 나이에 따라서 있으시겠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은 당연히 디비던드 스탁을 많이 갖고 가는 것이 미국에서도 상례죠. 네. 잠깐 얘기하다가, 예. 아니, 근데 되게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주식으로 공부 많이 하시죠? 예. 공부 꼭 해서, 이거 혹시 자격증이 나오면 계속 꾸준히 하고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분야로? 자주 뵙기를, 예, 희망합니다. 잠깐 얘기하다가, 예, 저희 MJ가, 네. 예, 잠깐 쉬었다 해야죠. 예, 그러니까 막 도착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MJ는 제가 일부러 설명 안 드릴게요. 예,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잠깐만 쉬겠습니다.